예, 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되게 뵙고 싶었는데 대선 한 달 전부터는 그 유튜브를 안 찍기로 했습니다. 뭐 솔직히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뭐 계속 미움을 받고 또 제 채널을 주로 우리 우파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해도 이미 그 대선에 몰입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른 말하는 게 때로는 그게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스태프들하고 상의한 후에 대선 기간 동안은 이제 유튜브를 찍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가 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조대원 당신 말을 오해했는데 정말 당신 말이 옳았다. 그리고 정말 어떤 분들은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진짜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말 인품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정말로 제가 그분들한테 도리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생각이 다를 때는 또 상황이 급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제일 댓글에서 말 못듣게 하고 정말 하다 안 되면 뭐 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기 유튜브도 그렇고 하다 안 되면 갑자기 나이 한참 젊은 사람이 반말 까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언제 봤다고 그렇게 선배 노릇하려 그러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공천도 못 받는 놈이 그다음에 집도 없이 전세 사는 놈이 이미 그런 분들은 그 논리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제가 격한 표현으로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늘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 몇 명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막 익명의 늪에 이렇게 숨어서 남 공격하고 말 못되게 하는 거 빼놓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가 참 이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아서 이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왜 이렇게 났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초박빙 선거가 될 거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난 2월 21일 날 제가 선거를 예측하면서 제 컴퓨터 파일에 넣어놨던 거 그거 딱 보면 이제 그걸 고쳤으면 고친 기록이 다 남죠. 그 파일에. 근데 2월 21일 날 마지막 작성했던 그 월요일 작성했던 거 보면 정말 제가 다시 꺼내봐도 참 경악을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70% 이하가 되면 100만 표 이상으로 윤석열이 이기고 70에서 75% 되면 한 50만 표 전으로 윤석열이 이기고 75에서 78 정도가 되면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30만 표 안으로 박빙일 거고 78이 넘어가면 이재명이 30만 표 이하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칼같이 그래 나왔죠.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 대선 이재명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봤냐면 저는 그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가 마지막까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가 안 되면 적어도 현재 이 표 중에 윤석열이 1에서 1.5%, 35만 표에서 한 50만 표 정도 표를 덜 받았을 겁니다. 단일화가 안 됐으면 윤석열이 졌다. 그리고 제가 또 이재명이 이긴다고 봤던 이유, 심지어 100만 표까지 이긴다고 봤던 이유는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막판까지 단일화 협상을 했어요. 그쪽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단일화 협상을 했고 민주당에서 안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오판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단일화한 이후에 평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도리어 단일화를 잘못하면 역풍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자기들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2에서 3%까지 이기는 걸로 나왔던 거예요. 정의당은 도리어 심상정은 단일화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 심상정이 얻은 표 중에 한 70%는 이재명한테 갔을 것이다. 그렇게 돼도 결과가 뒤집혔다. 한 30% 정도는 기권했겠지만 적어도 50에 70%는 이재명 표에 가면 결과가 뒤집혔다. 그리고 제가 저도 못 봤던 게 저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던 게 뭐였냐면 결정적인 이재명의 패인은 저는 투표율이 제가 선거 이틀 전에 나왔던 그 쿠키뉴스 있죠. 거기에는 제가 77% 지난 대선 이상으로 득표가 나오면 이재명이 유리하다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인터뷰할 때 워딩은 77.2% 지난 대선 투표율보다 능가할 경우 딱 77.2%가 아니라 지난 대선보다 더 나온다는 거 78, 79 저는 80% 근접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재명 이긴다 했는 거였는데 거기에 또 댓글 단 어떤 젊은 친구들 보니까 77.1 딱 이렇게 투표를 올리면서 봐라 조대원 너 기사에서 70% 넘어가면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랬는데 투표율 77.1인데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그건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약간 그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지 지능이 떨어져야 된다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출구조사 발표 났을 때 0.7%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얼굴이 이준석이 특히 사색이 되면서 전부 다 고개를 떨구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도리어 쥐고 있다고 발표가 났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여론조사 나온 대로 출구조사에 0.7% 났으면 이제 더 벌어져가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 돌린 대로 이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투표율이 저는 77.1에서 딱 멈추는 순간 이거는 모르는데 윤석열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봤던 이유가 이번 투표율이 왜 안 나왔냐면 40대 윤석열한테 가장 비토 세력이고 이재명한테 가장 압도적으로 돕는 40대가 투표율이 70.1인가 70.5인가 71% 못 넘겨요. 사전 투표했는 출구조사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투표율 조사를 해보니까 40대가 전부 다 대거 투표에 기권했다. 반면에 60대 이상들은 85%에 근접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고 못 움직이는 분들 빼놓고 60대들은 투표장에 다 가신 거예요. 50대들도 투표율이 80%가 넘었고 반면 2030은 예상했던 대로 60%대 중반에 투표율이 나왔고 40대가 투표율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분석한 기사도 좀 나오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40대들은 그래도 이게 자기들 어린애들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철도 좀 든 상태에서 양심이 깨어있는 상태로 봤을 때 세상 때가 5, 60대보다는 덜 묻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재명 민주당이 많이 잘못했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자기들이 봤을 때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못 찍겠고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어주자니 민주당이 너무 오만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대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40대들이 투표율이 이게 50대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20대, 30대하고 격차가 더 작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기서 선거 걸렸다. 제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구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보수 유튜버나 양극단에 있는 유튜버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 방송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조대원은 이 투표 끝마치고 저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했고 어디서 허점이 있었고 이런 거를 분석해야 되고
그 극우 유튜버들, 극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일방적으로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줄된 정치평론가들, 방송 관계자들, 여론조사 기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석하기 이전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속였고 무지했고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요, 욕심에 빠지고 사심에 빠지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객관성을 잃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 측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페이스북 친구들 전부 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5,000명 몰아놓으니까 윤석열이 10% 이긴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들 네이버 댓글 가가지고 우파들은 보니까 90%가 윤석열이 이길 것 같거든. 좌파들은 전부 다 다음 댓글 보면서 그래, 이재명이 5% 10% 이긴다. 근데 조대원이 초박병이라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다 싫어해. 좌파는 저보고 숫골이라 그러고 우파는 저보고 빨갱이라 그러고. 근데 저는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실제로 모 유튜버, 제가 잘 아는 유튜버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아무리 받아본들 지난번 문재인이 받았던 1300 몇십만 표 이상으로 못 받는다. 1400만 표 이상 못 받는다. 장담해놨어요. 그 좋아요 500, 600개 막 눌러요. 그 사람이 조대문보다 인지도 높고 혹시 똑똑한 걸로 나오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명 몇 프로 있어요? 이재명 실제로 1614만 7천 표 나왔어요. 300만 표를 못 본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실력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 지적 안 하면 여러분도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이 그 보수를 망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막판에 민주당 쪽에서 돌린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이 이긴다. 같은 여론조사를 놓고 ARS를 돌리니까 국민의힘이 한 7% 이기고 전화면접을 돌리니까 민주당이 7% 이긴다. 그 여론조사는 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돌렸을 때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이것도 이 선거 전에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또 이걸 바가지로 할 거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니 그 말을 못했던 건데, 여론조사는 어디가 더 막냐?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이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 하는 게 저는 가장 그 실제 선거 투표하고는 근접한 결과를 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봤을 때 조작 미트다, 갤럽도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화 면접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한국갤럽 저는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 신뢰를 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내 경선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할 때 ARS를 돌려가지고 후보를 정합니까? 전화 면접으로 정합니까? 저 묻고 싶어요. 그 당시에 권성동 사무총장입니까? 그분 의원이 갑자기 권영세 사무총장이었나? 갑자기 뜬금없이 그동안 안 하던 여론조사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재명을 유리하게 한다? 그거 아니었어요. 전화 면접 조사가 더 맞는 거. 특히 이렇게 박빙의 선거에서 마지막 중도의 민심으로 승부 결정나는 곳에서는 ARS 돌리는 것보다는 전화 면접을 하는 게 중도층의, 무당층의 마음을 읽는데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걸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내 경선할 때 ARS 돌리면 후보 5명 나오면 아무리 많이 줘도 100만 원씩 해서 500만이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당내 경선한다고 그랬을 때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중간에서 당에서 많이 빼먹은지 몰라도 3명 후보 경선 붙는데 1인당 1,500만씩 내라 그래요. 그것도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다 물어봤는데, 야, 샘플 1000개 전화 면접하는데 5천만 원 드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네. 그것도 중간에 다 떼먹은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해관계에 얽히고 돈에 얽히고 나중에 선거 마친 후에 자리에 얽히니까 판도 보이지도 않고, 또 판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양심을 팔면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이재명이 된다고 출세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된다고 한 자리 받을 것도 아니고 저는 양심과 또 이 데이터에 의해서 소신껏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죽일 놈처럼 김정의보다 저를 더 미워하니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 0.73% 24만 7천 표 국민의힘이 이기게 만들어준 국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느냐. 5년 만에 그 오만 방자하고 내로남불했던 갖가지 무능력에서 실책을 남발했던 연속적으로 보여줬던 그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되 국민의힘 니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체 민주당이 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지만 니들 오만하지 말고 니 본전을 니 꼬라지를 똑바로 알고 5년 동안 납작 엎드려서 한번 잘해보라고 하는 그 국민의 민심의 뜻이 여기 담겨있다. 0.73% 이걸 갖추고 뭐 예를 들면 뭐 대선 승리의 어떤 저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030 표를 갖고 왔다. 역대로 더 많이 갖고 왔다. 아니다. 그럼 잃었다. 이런 싸움 자체가 솔직히 말 양심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왜 이번이 역대로 2030 표를 제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성공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말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허황된 소리인지를 제가 한번 깨부셔 줄게요. 제가 준석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여러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여소야대로 한 번도 다수당을 못 해보고 끝날 확률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다음 2년 뒤에 총선. 국민들의 견제 심리, 이번에 젊은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싫어 찍어줬지만 다음 총선 때는 무조건 정권을 못 잡은 데 찍어주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민주당이 170 몇 석, 지금 3석 가지고 완전히 뭐 국정을 발목 잡아가지고 막 국민들이 봤을 때 막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 총선 또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나 뭐 김용민이나 입을 다물도록 많이 만들 거고 당장 그러면 여러분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보다 상황이 좋진 않다. 특히 수도권,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한강변에 붙었던 14개에다가 그 중구까지 이겼지만 14개보다 구청장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이 좋은 판에도 덕양은 뭐 9% 가까이 졌고 일산 서구 여기도 뭐 한 5점 몇 프로 졌고 동구만 2점 몇 프로 졌는데 합쳐가지고 5.6%인가 7% 졌어요. 뭐 파주 이런 데 더 졌어요. 동두천 이런 데 다 졌고. 그래서 지방선거도 단체장 우리가 31개 시군구인데 인구 몇만 되지 않는 군 3개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 중에 이번에 간신히 이겼던 용인 이런 데도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이제 한 달 넘게 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제 속내기 좀 했고 이 방송은 예전에는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찍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황 봐서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하고 횟수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좀 보고 여러분들 요청이 있고 또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기간 동안 어쨌든 선거운동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늘 행복하고 또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